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주소를 강원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는 실익이 없다거나 군장병 선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사들이 외출 등으로 부대 밖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 주소 이전을 못하게 막는 것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쓰는 상하수도와 도로 건설 등에 많은 돈이 드는데 군인들이 주소를 옮겨 접경 지역 인구가 늘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도 많아져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에 포함시켜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모두 주소를 옮길 경우 강원도 인구가 15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접경 지역의 보통 교부세도 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714억 원 더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부세로 받은 예산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 주민인데 재난지원금의 경우 군인들에게도 기존 주민들과 똑같이 줘야 합니다. 또 군부대의 상수도를 연결하는 등 받은 예산보다 써야 될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는 거에서 얼마큼 더 늘어날 거냐. 근데 그거는 행안부가 그런 산출 기초를 다 바꿔주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은 접경 지역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원도 의회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장병들이 갖는 선거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2014년부터 군인들의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와 주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개인 업무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차가 없다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고 시청 부서별 사업에 개입하고 원주시 공무원들이 밝힌 시의원들의 모습인데요. 일부 시의원들에게 공무원은 갑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호저면의 한 축사 예정지. 이 땅은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인데 축사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바로 옆 땅은 규정대로 반려됐습니다. 허가가 난 이 땅의 주인은 원주시의회 A 의원입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 A 의원은 회기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관용 차량을 이용해 축사에 와 있었습니다. A 의원은 법을 잘 몰라서 신청했는데 축사 건축 허가가 났을 뿐이고 이후 가축 사육은 허가가 나지 않아 축사를 놀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용 차량의 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이런 게 엄청 많겠지. 공무원 찾아보려는데 사적으로 쓰면 안 되지. 문자로 써 있어.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일종의 갑질까지 했던 사례는 더 있습니다. B 의원은 자신이 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동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수시로 차를 얻어 타왔고 C 의원은 부서 사업에 개입해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도 손을 대면서 월권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원주시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의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430명 가운데 70% 이상이 원주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의회와 시청 부서 간 관계에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의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되는 일로 개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꼽았고 10명 가운데 2명은 갑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달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해달라. 원주시 노조는 해당 설문 내용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받고 공천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학교 운동부 내 폭력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폭력 행위가 드러났는데 이런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학교에서 운동부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학생은 3,400명. 지난해 7월과 8월 이들에게 학교 폭력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8건의 폭력이 드러났습니다. 심한 욕설 같은 언어 폭력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신체 폭력도 진술했습니다. 지도자 10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런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원 스포츠에 남아있는 반인권적 요소들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감을 팀장으로 하는 학생 선수 상담팀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달마다 정기 상담도 하고 대회 이후에도 반드시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폭력 사안으로 전학한 학생은 1년간 출전 정지와 함께 상급 학교 진학 시 체육 특기자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교 운동부 폭력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합숙소 운영도 대폭 개선됩니다. 학교 안팎에 별도로 설치된 운동부용 기숙사 14곳을 폐쇄합니다. 일반 학생 기숙사가 있으면 학생 선수끼리 합숙하는 기숙사는 제외를 시키고요. 그 일반 학생 기숙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운동부 지도자나 교사에게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운동부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입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고의적 신체 폭력을 행한 지도자는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나 탄원서도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 해안가에 얼마 남지 않은 해송림 벨트, 바로 송전 해변인데요. 최근 송정 해변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송림 훼손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송정동 해송림 일대 30m가량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사유지인 이곳의 땅 주인이 소나무를 보호하겠다며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발 목적이 아니겠냐며 강릉시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강릉시는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강릉시는 해송림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만큼 무단 훼손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무단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산책로를 즐기는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해송림 벨트인 송정동 일대 해송숲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산책로를 따라 타원형 울타리가 쳐지고 승마 체험장이 생겨 민원이 쏟아졌고 지난해에는 누군가 소나무 20여 그루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살포해 소나무가 모두 고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송정해변 인근에 10층짜리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놓고 강릉시가 허가를 내지 않자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여전히 숲을 보호해야 한다며 건립을 불허하고 있고 업체와 대체 부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발에 따른 송림 훼손을 막겠다며 현수막을 잇따라 내걸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땅 소유주들도 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지금 여기 넓게 펼쳐져 있는 해송숲은 모두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근 안목 해변 일대가 급부상하며 최근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토지 거래가 이어지자 송정동 일대에도 개발 움직임이 부는 겁니다.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자연 경관을 보존하려는 지자체 입장이 충돌하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임기 7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광재 국회의원이 10년 만에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강원 뉴딜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 의료, 운동을 주제로 구체화시켜 다음 달 허영, 송기헌 의원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역사적 전환기의 꼭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일수가 법정 수업 일수의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해 시도별 등교 수업 일수 현황을 보면 작년 강원도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 일수는 116.8일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겁니다. 특히 중학교의 평균 등교 일수는 111.9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115.8일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 171일에 64에서 68%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오늘부터 강원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전직 실무 공무원 3명에 대한 경징계와 훈계 조치가 확정되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는 춘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과 강원도 감사위원회, 강원도의회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도감사위원회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고 도의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도 최무순 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찰이 일반도로 암행순찰차를 한 달 동안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 235건을 적발했습니다. 국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과속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와 난폭운전,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한 한 달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줄어들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조사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름 냄새가 나는 토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토양분석센터는 최근 캠프페이지 땅에서 파낸 흙 중에 일부에서 기름 냄새가 남에 따라 분석센터에서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6월까지 캠프페이지 54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되면서 민간 투자를 위한 국비와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비 등 3,179억 원을 들여 동면 진해리 일원 78만 5천 제곱미터의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와 주거단지, 스마트팜 첨단 농업단지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모두 6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폐광 지역 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88곳에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비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3억 6천여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4곳에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태백의 탄탄박사항과 삼척의 실내공기 정화 사업 등 주민 참여형 복지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종합교통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춘천시는 내일 시청에서 레고랜드 종합대책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현재 교통 여건과 레고랜드 개장 뒤 교통 여건을 비교하며 검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날 주요 토론 의제로는 시간대별 춘천대교 가변차로 운영, 셔틀버스와 수상교통로 확보, 자전거 접근로 확보 등입니다. 춘천시는 보고회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기업도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고속버스가 확대 운행됩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출발해 기업도시를 거쳐 서울 고속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은 기존 하루 2회 출퇴근 시간대 운행에서 하루 9회로 운행이 늘어났습니다. 첫 차는 오전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이며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업도시는 스타세븐 빌딩 앞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